자, 미스트러포에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요 기사를 보면 단독 기사가 며칠 전에 올라왔죠. 김다나 씨가 미스트러포 경연 이후 긴급 수술을 받았고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이 김다나 씨의 팬분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에 보니까 다행히도 이마 안쪽 혈관에 염증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서 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위급하지 않으면 긴급 수술을 하지 않거든요. 이마 안쪽 혈관에 염증이 있다라는 진단 자체가 제가 볼 때 의학적인 어떤 자료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 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뇌혈관과 연관이 되어 있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김다나 씨 측에서 명확한 이 병명을 밝히진 않고 있어요. 그냥 이마 혈관 관련 진단을 받았고 염증이 있다고 하여 수술을 했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긴급 수술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김다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 했을 것이고 팬분들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예상을 해보니 과연 이 사태를 겪고 나서 다시 미스트로포에 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대로 하차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과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김다나 씨가 이게 제대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때 아무래도 이 머리 안쪽에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자진 하차의 가능성도 존재해 보인다. 근데 이게 만약 김다나 씨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이 유미라던가 또는 이엘리아와 같은 이 미스트롯에서 우승 후보로 점 찍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가수가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최악의 악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는 최악의 악재는 따로 존재했다. 그게 바로 허찬미, 저구, 장윤정, 박선주 이 4명의 하차 논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우승 후보에 거론되거나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몇몇 가수들이 아니라 김다나 씨처럼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조금은 파급력이 약한 가수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결국 미스트롯에게는 악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스트롯4의 현재 흐름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 7회차 시청률이 이미 13.2%로 소폭 향상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비교 분석을 해드렸지만 현역가왕과 놓고 봤을 때 현역가왕이 시청률이 껑충껑충 뛸 때 미스트롯은 굉장히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재미, 프로그램의 전반에 걸친 신뢰도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재미조차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악의 악재는 결국 전원 하차에 대한 논란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런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미스트롯4가 미공개 스페셜 방송을 방영할 거다. 근데 이것은 본방송보다 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합리하게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음에도 자신들의 무대가 방영되지 않아 굉장히 아쉬워 보인다라는 참가자들의 무대들이 하나둘 이 보도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주 화요일 밤 방송되고 있는 미공개 스페셜 이거 왜 방송하겠습니까? 화요일 저녁에 방영하는 현역가왕3의 시청률을 저지하기 위한 미스트롯의 어떤 고단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2월 3일 날 현역가왕3의 7회차가 방영될 때 자신들은 미스트롯4의 미공개 스페셜 데스매치 미공개 무대를 방영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대로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유미 대 저구 이 두 사람의 데스매치 분량이 너무 긴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와 마스터의 호평이 왜 이렇게 긴 거냐? 마스터들의 입을 막고 싶었다. 제작진을 보면 정말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미공개 스페셜 영상이 정말 방영되지 못했던 미방영분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나열한 해놓은 가수들 중에 허찬미, 저구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허찬미 씨의 무대가 이 북쳤던 이 단독 무대 기억나시죠? 이게 미공개 방송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잠깐 나온 게 아니라 엄청 원래 나왔던 본방송만큼의 분량으로 방영이 됐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미공개 스페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은 이 방송이 되지 본방송이 나오지 못했던 이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방영된 가수들의 팬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이미 화제가 됐었던 허찬미 씨 또 있죠? 하나 더 말하면 저구 대 유미의 데스매치 무대도 방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방송에 이 나오지 못했던 미참가자의 무대, 그러니까 본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미방영 참가자의 무대를 보고 싶은데 이것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죠. 왜일까요? 시청률 때문입니다. 현역가왕3 시청률 저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제가 됐었던 참가자들의 무대와 모습이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7회차 현역가왕의 방송을 저지하기 위한 미스트롯4의 미공개 스페셜 본방도 사실 화제가 됐었던 참가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이번 미스트롯4가 시청률이 또 폭등을 했다면 모를까.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번 방송 회차가 허찬미 씨를 비롯해서 굉장히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가수들의 무대가 유미 저구도 나왔고 이소나 씨도 나왔고 윤윤서도 나왔고 대다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김용빈 가수까지 포함시켰고 본인들이 굉장히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길려원 씨도 나온 무대였지만 이 방송편의 시청률이 전 방송에 비해서 불과 0.1%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미미한 거죠.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 네 사람에 대한 하차 논란이 빗발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화제성을 잡기 위한 미스트롯4 제작진의 잘못된 허수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말이 떡하니 보입니다. 장윤정, 박선주, 주영은, 안성훈, 김희재, 이경규, 붐 등등등등 대답해라. 이 위에 10명이 데스매치 이소나 허찬미 대결에서 허찬미가 이겼다고 판정한 미스트롯4 10명의 인원들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라. 정말 이소나보다 허찬미가 노래를 잘 불러서 이겼다고 판정했는지 말을 해봐라.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비난도 빗발칩니다. 심사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장윤정의 마스터 발언에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죠? 마스터단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보고 싶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저구 유미의 무대의 이 심사평은요. 거의 30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심사평만 30분 이상 이어진 건 아니지만 이들의 무대의 시작과 준비 과정, 심사평에 대한 모든 반성 분량이 30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청자들이 이거 보고 싶겠습니까? 지겨운 겁니다. 근데 요번 메들리 팀 미션 7회차 방송 때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유미 씨의 노래 무대를 보고 비판의 여론이 빗발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악만 지른다. 소리만 지른다. 유미 씨뿐만이 아닙니다. 길려원 씨와 함께 무대를 섰었던 저구 씨 역시 별반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저구 씨의 무대도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락발라드다. 저게 과연 트로트와 맞는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미스트롯4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미스트롯의 이 명성에 걸맞도록 트로트를 해야 됩니다. 트로트. 근데 이들은 트로트가 아닌 화제성이 있어 보이는 가수들의 이 무대 위주로 방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허찬미 씨도 존재를 합니다. 자, 허찬미 씨와 박선주 마스터의 관계가 많은 분들의 논란을 좀 일으켰죠. 이 허찬미 씨가 알고 보니까 사실 박선주 마스터의 제자였다. 제가 이 논란을 굳이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이런 말씀 드렸죠. 사실 이 등장하는 가수들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역가왕도 생각해보니 비슷한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떠올랐는데 바로 김다현 양이 등장해서 자신의 언니를 평가했었던 거죠. 김다현 양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작진이 김다현 양이 자신의 언니를 평가하는 모습과 언니의 무대를 보며 오열하는 장면을 화제성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화제성이 뭡니까? 시청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작진의 잘못이다. 저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장윤정 마스터, 박선주 마스터, 허찬미 가수, 저구 가수가 직접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 모든 시나리오를 만든 제작진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김다현 양도 박선주 마스터도 자신과 연관이 있는 가수가 등장을 한다면 이건 제가 심사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겠죠. 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출연자한테 하라고 하면 막말로 까라고 하면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분노와 비난과 비판이 점차 상승을 했고 급기야 이 사람들에 대한 하차 여론까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 분량을 많이 뺏어먹고 이 참가자가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돼? 아니 이 마스터가 이런 평가를 해? 이런 논란들은요. 시청자들이 볼 땐 그 대상이 제작진이 아니라 그들에게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전원 하차해라. 전원 하차해. 보고 싶지 않다. 장윤정 마스터가 미스트롯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마스터로 활약을 했습니까? 근데 그 하차라는 여론이 아직까지도 쏟아집니다. 아직까지도 하차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허찬미 씨 열심히 춤추고 열심히 퍼포먼스와 무대를 섰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하차해라. 당신이 그 정도 실력이 있을 만한 가수냐? 라는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작진이 이러한 형태의 흐름을 끌고 가는 한 이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국민 투표의 순위를 한번 볼게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길려원, 허찬미 두 사람은 계속해서 1, 2등을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1주차에서 길려원이 1등, 2주차에서 허찬미가 1등, 3주차에서 길려원이 1등, 4주차에서도 길려원이 1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허찬미 씨가 2주차에 갑자기 1위를 한 게 뭐예요? 탑5 안에 이름조차 올리고 있지 못하다가 제작진이 어머니와의 그 히스토리, 감격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허찬미 씨가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실제로 허찬미 씨의 팬카페가 현재 지금 1,500명? 네. 1,500명 정도가 늘어났대요. 팬카페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결국 이 미스트롯4에 이 가수들이 출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제성. 나를 홍보하고 싶어서.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화제성과 홍보성을 띠는 건 좋은데 여기에 공정성이 포함이 됐을 때 이것이 시청자들과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결국 허찬미 씨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1, 2등을 차지하고 있고 길려원 씨는 처음부터 제작진이 엄청나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방영분에도 모습을 못 드러내고 본방송에서 화제성이 있었던 가수에게 방송 분량이 밀리곤 합니다. 제가 그 지점을 비판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제작진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는 덕분에 이미 대국민 투표에서도 순위를 앞서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 미스트롯4는 탑5만을 선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탑7보다 2명의 자리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절실한 가수들에게는 얼마나 그 자리가 더욱더 비좁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이미 탑5가 상당히 정해지고 있다. 길려원, 염유리, 윤태화, 이소나, 허찬미 이 가수들이 이미 탑5의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명 정도의 자리를 제외하고서는 과연 순위의 변동이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최종 순위는 실시간 문자투표가 정하게 된다. 근데 이 문자투표는 결국 대국민 투표와 이 지지의 기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이미 탑5가 선정된 게 아니냐. 이 제작진의 황당한 편집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미 탑5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골라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작진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가 좀 더 분석해내온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들이었다. 보십시오. 윤윤서, 길려원, 허찬미. 자, 윤윤서 양은 뭐 세 사람 다 노래를 잘합니다만 이 중에서 노래 실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윤서 양이 노래 실력으로 뭐 어느 정도 상위권 순위에 놓인다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길려원 씨에 대한 뭐 엄청난 무한 전폭 지지에 가까운 마스터들의 평가와 역시 허찬미였다라는 극찬을 쏟아내는 심사위원단의 평가는요, 시청자들의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 게시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보면은 허찬미 제작진 마스터 선을 넘었다. 뽕진이 팀은 갈수록 막 나간다. 경연 연출이 아니라 거의 사고에 가까운 무대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겼을 때 제발 그 공지사항 제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공지사항만 잘 올려줘도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김사나 씨 같은 경우가 통편집 논란으로 시작해서 밀어주기 논란, 마스터들의 자질 논란, 뭐 아시다시피 뭐 박세리 씨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예능 출연자들이 나와서 가수를 평가하는 이런 거.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예원 씨가 안 나오고 김사나 씨가 이번 7회차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반고 설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설명이 없다 보니 당연히 시청자들은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자와 패자가 왜 바뀌어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김사나 윤예원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통편집이었어도 승리를 했으니 이번 7회차의 팀전 무대에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이거 그 자리에 김사나 씨가 있었다라는 거죠. 추가 합격자에서 떨어져 실망한 모습으로 보였던 김사나 씨가 느닷없이 등장을 했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 미스트롯4 시청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정통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트롯의 취지와 도대체 무엇이 맞느냐.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뭐 4개의 무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4개의 무대가 전부 다 퍼포먼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거죠. 그리고 청바지 팀 역시 도대체 어떻게 미스터트롯 1등인 김용빈 가수와 합동 무대를 꾸미게 됐고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력이 굉장히 기준 미달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엔 길려 뽕진2 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팀 미션이 맞는지 모르겠다. 5명 중에 2명은 나가리 된 것 같다. 댄서인지 코러스인지 모르겠다. 자, 이 의견이 빗발칩니다. 뽕진2 팀 메들리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누군가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려고 했었던 역할밖에 못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무대라고 볼 수 있겠냐? 팀 무대라는 자격을 붙을 수 있겠냐? 거의 3명밖에 무대를 부르지 않았고 2명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이건 경연 연출이 아니라 방송사고에 가까운 무대였다. 파트 분배부터 흐름까지 특정 참가자 위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뽕진2 팀이거든요. 자, 이 뽕진2 팀에 거의 18분에 가까운 노래 무대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 쓰리랑이 나오죠. 쓰리랑 나올 때 윤윤서 씨가 치고 나오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저구 씨가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김혜지 씨가 노래를 부르고, 다시 이소나 씨가 부르고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구 씨의 솔로 무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윤윤서 씨가 이 듀엣 무대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이소나 씨가 등장을 해서 또 채윤 씨와 노래를 부릅니다. 채윤과 김혜진 씨는 각각 한 번씩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단체 무대에서 또 이소나 씨가, 저구 씨가, 그리고 또 이소나 씨가, 그리고 이 손비나 가수가 나오고 나서 이 합동 무대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구 씨가, 그리고 손비나 씨가,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은 또 저구 씨가, 또 손비나 씨와 함께 듀엣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윤윤서, 이소나, 저구 세 사람의 화려한 고음 파트가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다음 주 8회차 예고편이 펼쳐지는데, 요번에 염유리 씨의 팀원들이 화려한 불쇼를 엄청나게 보여줬고 이미 시선을 빡 끌었죠. 그러면서 이 팀 미션 1차전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이변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예고편에서도 염유리 씨의 팀이 엄청나게 활약하는 모습이 나와요. 염유리 씨가 막 고음을 내지르는 모습도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1라운드 순위를 뒤엎을 에이스전까지 펼쳐지게 된다. 그 에이스전에는 팀을 꾸렸었던 가수들이 무대에 서는 것 같습니다. 길려원 씨가 나오고 이소나 씨가 나오네요. 특이하죠? 길려원 씨가 나오고 윤윤서 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소나 씨가 나오고 윤윤서 양이 에이스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합니다. 그리고 홍성윤 씨가 또 허찬미 씨와 다르게 이렇게 에이스전에 나오게 됩니다. 팀을 꾸린 가수가 아니라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에이스전에 서게 된다. 유미 씨가 또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격돌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유미, 저구, 허찬미 세 사람의 운명이 이 에이스전을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유미 씨가 이렇게 얼굴을 아예 가리고 있죠. 그 정도로 순위 발표가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1등을 하고 있었던 허찬미 씨 팀이 오히려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되고 유미 씨도 굉장히 불안해진다. 그렇다면 이소나 씨가 있었던 저구 씨와 함께 있었던 팀이 대박을 터뜨렸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을 차지할 팀은 한 팀이고 나머지는 다 탈락 위기인데 지금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길려원 씨가 어마무시한 점수를 받으면서 이 팀이 1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글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소나, 저구, 윤윤서, 그리고 허찬미 씨 팀의 허찬미, 그리고 유미 씨까지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 만약 이러고 나서 이 팀원들끼리 이제 패자부활전을 하겠죠? 그 패자